한 주간 가장 뜨거운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신효섭 TV조선 보도해설 고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오늘 주제를 네. 선택적 침묵이라고 정하셨습니다. 이게 네. 어떤 의미입니까? 방금 전에 저희 기자 리포트를 봤죠. 이제 광주 그 고등 여고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그 범인의 아버지가 경찰로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그 경찰과 그의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수사팀들 사이에 이제 유착 의혹이 지금 드러난 거고, 네. 그다음에 수사에서 은폐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게 지금 경찰 수사 단계가 아니고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보안 수사권,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이 사건과 연관이 돼서 굉장히 첨예한 지금 사회적인 현안으로 부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법률 개정 권한을 막강한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여당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라든지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거당적으로 지도부를 비롯해서 일반 의원들까지 아주 거당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보안 사건을 폐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심지어 지금 뭐 민주 변호사를 모임이죠, 민변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진보 법조 단체고 그다음에 가장 강력한 법조계 내부의 여당의 우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민변에서조차도 어제 회원 변호사 403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45.9% 그러니까 185명이 부분 존치, 그다음에 21.1%인 85명이 전면 존치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에 전면 폐지 의견은 126명으로 31.3%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이 문제가 검찰에서 발생을 했다면 네. 과연 민주당이 이렇게 조용할까? 그래서 저는 선택적인 침묵을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본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실제 민주당은 어제 국회 법사위를 사실상 단독으로 열어서 이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관련 법안들을 전격 상정을 했습니다. 이 여당이 왜 이렇게 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이제 짐작이고 추측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여당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그 영화 감독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네. 여러 사건들이 묻혀질 뻔했던, 그러니까 진실이 묻혀질 뻔했던 사건들이 검찰의 보안 수사 단계에서 진실이 드러나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온 그런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지도부, 특히 지도부가 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아까 앵커 말씀하셨던 대로 어제 심지어 국회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서까지 이 법안을 상정을 했는데, 네. 저는 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 여당 지도부는 검찰 개혁이다 이런 명분을 주장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이면에는 결국 지금 8월 17일에 열릴 민주당의 당권 싸움, 전당대회가 그 저변에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이제 강경파 입장에서는 이 민주당의 당권 경쟁에서 또 그다음에 당권 표심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강성 지지층이 이른바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한테는 어떤 수사권도 줘서는 안 된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 그다음에 친청 계열에서는 강하게 이걸 밀어붙이고 있고, 또 그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안 수사권 존치에 대해서는 좀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친명계라든지 특히 이제 친명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심지어 사퇴하기 전에 정부 입장이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다 이렇게 아예 공언을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에 취했던 유연한 입장과도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의 당권 경쟁을 둘러싼 강성 지지층에 대한 소구, 이 부분이 지금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도부가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이 국가적 사회적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는 여당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 8월 전당대회 당권을 놓고서는 이 자기 정치 논란, 또 과거 행보까지 파헤치는 이른바 파묘 논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는 좀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당권을 차지해야 되겠는데, 지금 친명계 주장, 그러니까 친명계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김민석 전 총리라든지 그다음에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대표 재임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너무
각을 세웠고 당정 간의 혼선을 많이 초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4년 넘게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결국 그렇다면 민주당의 당권은 자기 정치,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자기 정치했다고 보는 거죠. 네.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과 충분히 호흡을 맞춰서 이재명 대통령의 안정적인 어떤 그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 이게 자기 정치론인 거고 반면에 지금 친정청래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해서 김민석 전 총리가 과거에 정치 행적이 있어서 민주당을 탈당했었다거나 아니면은 지난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표결에 불참했던 그런 문제를 갖고서 이제 상대적으로 공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양측의 감정 싸움으로 그다음에 감정적인 어떤 대립으로 지금 비화를 하면서 이 싸움은 거의 뭐 전쟁에 가깝다. 지금 이런 평가까지 나온 상황인 겁니다. 네. 자, 이 감정적인 대립 때문에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전당대회 이유를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그 열린우리당 사태를 이제 빗대는 분들까지 나오던데 네. 이 결과에 따라서 이 명청 갈등이 좀 봉합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봉합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제 저희가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발언을 그 김민석 전 총리가 했습니다.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비상계엄 표결 해제 표결 당시에 불참한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좀 감기약 성분까지 밝혀라 이렇게 공세를 했던 이성윤, 그러니까 친천계의 대표적인 이성윤 최고위원이죠. 이성윤 의원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좀 어려워질 텐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친명계로 알려진 박봉계 의원 역시도 그분의 인격인지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막 가면 안 된다. 나중에 어떻게 같이 보려 하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보고서 사실 친청계 의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섬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음 이번에 당선되는 민주당의 당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만에 하나 김민석 전 총리가 당권을 가진 경우에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좀 어려워질 텐데 이 말은 결국 자신에 대해서 반대한다든지 그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너무 거칠게 공격하는 사람들 다음에 정치 장담할 수 없다. 정치 계속하는 거. 그 얘기는 결국 다음 총선 공천 당신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식의 어떤 위협적인 발언으로 저는 해석이 됐거든요. 네. 결국 1차적으로는 다음 총선에 공천을 두고서 친청 친명의 싸움이 계속될 것 같고 만약에 그 싸움이 격해진다면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분당 사태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거다. 이런 예측까지 지금 들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고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